안녕하세요. 신타쿠 신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쇼타쿠나 조현우입니다. 우리 조관장님 아주 오랜만이십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아이고, 푸근하게 치셨네요. 요즘 살이 많이 쪄가지고. 자, 요즘에 회원님들이 게임을 할 때, 네. 뭐, 백핸드에 대한 디펜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습을 좀 많이 하고, 그렇죠. 대비를 해. 네. 근데, 막상 화 쪽에, 내가 백 쪽에 암만 잘해도 이 화 쪽이 만약 너무 불안하면, 그렇죠. 뭐 얘도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죠? 그래서, 화 디펜스를 할 때, 네. 뭐 깨끗하게도 할 수 있고, 네. 약간 변칙을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뭐 반대로 역습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네. 뭐 한 두 편 정도 네. 나눠서 이렇게 좀 확실하게 핵심 정리 가능할까요? 좋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고, 특히 이제 그 생활체육 분들은 서로 이렇게 뭐 공격하고 수비하고 내가 공격하고 상대방이 수비하는 이런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블로킹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소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맞죠. 근데 사실은 블로킹이라는 자체가 일단은 내가 미스 없이 공을 잘 받아낸다는 거고, 네. 그만큼 블로킹을 잘하는 분들은 연결 능력이 되게 좋다라는 거. 좋지. 예. 그리고 생활체육에서는 이 우선순위가 상대방이 뭐 나랑 게임을 할 때 내가 공을 잘 쳐서 득점을 하는 경우들보다, 그러니까 서로 범실을 해서 득점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잘 받으면 시합장이나 이런 데서도 자신감이라는 게 굉장히 생기거든요. 디펜스 잘하면 네. 날로 먹는 것도 많죠. 그렇죠. 그리고 탁구를 좀 약간 좀 편하게 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 네. 사실은 이제 블로킹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이제 뭐 유튜브 많이 찍어봤지만 그렇게 많은 영상은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오늘은 백핸드 블로킹은 이제 뭐 많이 했기 때문에 포핸드 블로킹에 대해서 일단 한번 오늘 좀 말씀 좀 드릴 텐데, 네. 가장 기본인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선수들이 이제 뭐 시합을 딱 들어가면 자 화를 치죠. 네, 화를 치죠. 이제 화를 치면 그 치다가 누가 한 명이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툭 이렇게 받아주는 모양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이런 모습들 많이 보셨을 텐데, 저도 이제 레슨을 하다 보니까 가장 탁구의 기본이 되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화, 그리고 쇼트잖아요. 네. 근데 게임을 하면 막상 이 네. 화를 잘 안 해. 게임 안에서 화를 치르는 일은 극히 드물지. 근데 저는 이제 그 화라는 거를 디펜스 블로킹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화라는 기술, 우리가 그렇게 맨 처음에 선생님들이 뭐 스윙 이렇게 잡아라 네. 해서 그렇게 수도 없이 수천 번 네. 때렸던, 네. 맨날 탁구장 가면 네. 화 막 죽어라 1시간씩 치시는 분들 많잖아요. 있죠, 근데 있죠. 막상 게임을 하면 네. 화라는 기술을 포핸드 뭐 롱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네. 근데 포핸드 롱을 잘 안 쓴다. 그러니까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드라이브로 계속 하거나,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포핸드 쪽으로 오면 거의 스매싱을 치려고 하지, 네. 뭐 스매싱을 약하게 치거나 뭐 드라이브를 가볍게 걸거나 이렇게 하지, 네. 사실은 화나 이 기술들을 많이 안 쓰는데 그 화를 블로킹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게임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네. 블로킹을 할 수 있는지가 네. 되게 중요한데요. 네. 우선은 이제 만약에 뭐 전체적으로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네. 뭐 오른손잡이끼리 만약에 경기를 했을 때 네. 백사이드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이제 베이스가 백 쪽이다 보니까 네. 화 쪽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가는 동작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블로킹 방법은 네. 우리가 이제 쇼트 할 때처럼 말 그대로 이렇게 짧게 받아주는 어떤 그런 형태의 블로킹인데, 네. 이거를 포핸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받아주는 형태의 블로킹이다. 앞에서 라고 생각하면 짧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마치 내가 이렇게 치면 이렇게 안 해가지고 네. 이렇게 안 해서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네. 그렇지 않고요. 백에서 이렇게 가볍게 짧게 받아준 것처럼 네. 화에서도 가볍게 이렇게 받아주는 게 기본적인 화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디펜스니까.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막아주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받아주는 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세가 이 옆구리 옆에보다 네. 조금은 앞쪽에서 네.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네, 이렇게 옆구리 옆에서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받아주고 다리 스탠스도 이렇게 보통 우리가 포핸드 오른손잡이가 치면 이제 오른발이 살짝 뒤에 빠져 있잖아요. 네. 이렇게 치는데 블로킹을 할 때는 반대로 오른발이 좀 앞에 있다. 이렇게 왜 앞에서 받아야 되니까 이 바운드가 되는 이 지점과 내 다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가깝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받아 주셔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공이 왔을 때 이렇게 바운드를 잡아주는 역할로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립이 되게 네. 중요한데 네. 자, 첫 번째 라켓이 너무 이렇게 하늘을 보게끔 하면 자, 이게 이렇게 뜰 확률이 높아요. 네. 이게 헤드가 올라가 있으면 네네. 공에 맞고 이렇게 약간 뭐 드라이브 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위로 뜰 확률이 높으니까 이것보다는 약간 힘을 빼서 네. 라켓 끝을 옆으로 바라봐 주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좀 좋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임팩트 순간에 이 스윙이 아니라 이 앞으로? 라켓을 잡는 이 악력으로 공을 막는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이 라켓에는 공이 날아가서 부딪히는 이 반발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반발력을 내가 이해하고 그 반발력을 조금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맨 처음에 이쪽으로 왔을 때 라켓을 가볍게 갔다가 맞을 때 딱 잡아주면서 블로킹. 자, 딱 이렇게. 그러면은 이때 이제 시선 처리가 되게 중요한데 네. 보통은 상대방이 이제 치잖아요. 이렇게 딱 치다가 화 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앞에 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공이 만약에 변화 있게 오거나 그러면 이제 좀 잘 안 맞고 또 몸 뒤에서 맞는 경우들도 많은데 내 시선이 바운드가 되는 곳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자세다. 네.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게 몸에 배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좀 변칙적인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역습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실 때 네. 이렇게 한 코스에서 받아주는 연습도 좀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준다고 하면 드라이브를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받아주는 연습을 한다. 다시 여기서 하나 하고 이렇게 받아주는 연습. 그러니까 다 이렇게 네. 그죠? 자, 하나 이렇게 그렇죠. 잘 막네요. 아, 좋죠. 집중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인데요. 네. 요거 다음 단계가 뭐냐면, 네.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제 각을 이렇게 보면, 백핸드도 그렇고, 포핸드도 그렇고, 약간 내 몸에, 시야 안에 있는 공을 이렇게 막는다고 생각을 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디펜스란 말이에요. 네. 근데 순간적으로 공을 놓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빠졌어. 상대가. 늦었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쭉 빠졌어. 네. 그랬을 땐 이거를 내 뒤에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게 약간 이렇게 뒤에 라켓이 이 옆구리보단 뒤에서 받을 수도 있다는 네. 얘기지. 그런데 그랬을 때는 자, 다시 이렇게 했을 땐 약간 이렇게 뒤에서 받을 수도 있어요. 오른발 빠지는 것도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오른발이 이제 앞이 아니라 놓쳤으니까 그치. 놓쳤네? 그리고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놓쳤네? 따라가서 얘는 스윙을 좀 해주네요. 이렇게 톡 이런 느낌. 그만큼. 그렇죠. 이런 느낌. 네. 근데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하고 싶지. 이렇게 그치? 하고 싶지. 근데 이걸 못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우선은 이렇게 받을 필요도 있다.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놓쳤을 때는 뒤로 빠지면서 라켓을 공을 최대한 바깥에서 안쪽으로 딱 잡아주는 느낌. 그래서 놓쳤네 이렇게. 놓쳤네 이런 네. 느낌. 그래서 만약에 시합장에서 진짜 이런 디펜스 하면 완전 나이스 플레이거든요. 그치. 그죠? 네. 그래서 우선은 제일 먼저 앞에서 시선 앞에서 받아주는 게 가장 좋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시선을 상대방의 공 치는 걸 놓쳤을 때는 발을 뒤로 살짝 빼면서 공을 끝까지 바라보고 뒤에서도 블로킹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럼 이것도 같이 한번 보여줄까요? 백에서? 백에서 하고, 백에서 하고, 백에서 하고,
이렇게 오는 이런 거를 식으로. 어? 만약에 조금 네. 빨리 간다. 이렇게. 예. 그 만약에 뭐 회전 처리가 돼서 이런 느낌. 네. 딱 보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예. 딱 뒤에서 이때는 뭔가 이렇게 스윙을 한다기보다는 정확하게 공에 라켓에 맞추면서 각도를 잡아주는. 예. 그래서 어차피 상대방할 때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상대방이 친 공에 힘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굳이 내가 이 스윙을 해서 안 보내줘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을 하고 요즘에 뭐 시합도 많이 열리고 네. 하는데 사실은 이제 시합장이든 이런 어떤 경기를 하게 되면 화쪽으로 이제 상대방이 공격을 했을 때 놓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건 사실 되게 많아. 이거는 사실 백쪽보다 화쪽을 놓치는 경우들은 선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죠. 예, 많아. 예, 왜냐하면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네네. 예, 따라가다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코스를 조금 미리 읽었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앞에다 받아주는 게 좋고 그쵸. 만약에 코스를 좀 놓쳤을 때는 그래도 포기하거나 확 휘두르려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가서 받아주는 예, 연습을 좀 해주셔야 나중에 여기서 변칙적인 디펜스라든지 아니면 좀 더 강한 카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예, 이런 디펜스들을 한 두세 번씩 받아줄 수 있으면 경기를 할 때 네. 리시브나 이런 상황에서 좀 편안하죠. 편안하죠. 그냥 좀 쭉 주고 이렇게 툭툭 받고 이게 신코치가 제일 잘하는 플레이 중에 하나인데 예, 경기를 좀 편안하게 풀어가고 싶으면 블로킹 연습을 반드시 하시고 평소에 연습을 하는 방법은 뭐 코스를 일단 하나를 지정을 해주고 나는 양쪽을 이렇게 지키는 연습을 하는 거죠. 네. 예,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쪽 받고 이쪽 오면 이쪽 받고 이렇게 불규칙으로 걸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받는 연습들을 하시면 반드시 게임에 도움이 된다. 네. 이게 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우리 회원님들한테 지금 우리 조관장님은 네. 상황이 이러하다. 네. 이건 100%고. 네. 그럴 때 이제 기술적으로 네. 내가 예측 가능했을 때는 이런 기술로다가 대응을 해주는 게 좋고. 그렇죠. 또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늦춰주는 게 좋다. 네. 그러니까 기술력, 이 상황과 이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우리 회원님들이 꼭 하셔야 돼. 꼭 해야 그죠? 돼요. 내가 공격해서 득점을 하고 싶은 마음만큼 네. 상대방도 공격을 해서 이렇게 득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나도 뭐 공격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막아서 1점만 먹으면 네. 그게 게임을 할 때 네. 11점이면 네. 그죠? 굉장히 그렇죠. 짧은 스코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네.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생체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네. 10명 중에 블로킹 잘하는 선수들은 드물다는 거죠. 드물죠. 한두 명. 그죠? 드물어. 왜? 다들 공격 연습을 많이 해. 네. 맞잖아요. 네. 뭐 선수든 동호인이든 누구든 다 자기 공격 연습을 많이 해서 네. 자기 실력에서 블로킹 능력이 더 우위에 있는 선수들은 많지 않다. 아, 그쵸. 근데 역대적으로 이렇게 보면 블로킹 잘했던 선수들이 뭐 예전에 뭐 발트너 선수라든지 그쵸, 발트너 선수. 뭐 우리나라의 오상은 네, 지금 네. 감독님이라든지 네. 그렇죠? 네. 뭐 페널도로 따지면 뭐 김택수 감독님이라든지 네. 막 이런 분들은 블로킹 능력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공격력 플러스 그치. 디펜스가 있는 네. 거지.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되게 여유가 있는 거야. 그쵸. 너 쳐? 툭툭 받아줘. 왜냐면 그 레벨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거든. 그쵸. 잘 받고 공이 계속 넘어오면 이게 하기가 힘든단 말이야. 그쵸.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조관장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 상황과 기술이라는 아까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요 정도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여기에서 변칙을 네. 그죠? 맞아요. 내가 뭐 좀 빠른 박자로의 변칙과 좀 늦은 박자로의 이 변칙을 그렇죠.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회원님들이 조금 어느 정도 맞아요. 이해를 하면서 들어주고 맞아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네, 맞아요. 그죠? 뭐 요즘에 그 뭐 하리모토 선수나 이런 선수들도 보면 디펜스 능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아이, 그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킹 이 디펜스에 대해서 잘 막으면 반드시 나에게 찬스가 온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평소에 블로킹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아주 쉽게 잘 풀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네. 자, 탁구를 좋아하는 많은 회원님들 좋은 성과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